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6일차 되는 날이고요.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도전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민진홍 작가님의 땡큐 파워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48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하는 21일 감사일지 작성 노하우. 감사일지가 감사한 삶을 만든다. 요즘은 어디에서나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누구에게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해진 시점인 것이다. 그런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은 하루 중 무엇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보내고 있는가? 혹시 돈과 명예만을 쫓으며 보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서 당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감사의 시선을 갖는 일이다. 21일 감사일지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100% 실패하고 만다. 몰입과 집중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징검다리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나아갈 곳도 없다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쯤에서 감사일지를 쓰는 기간이 10일, 20일도 아닌 하필 21일이냐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21일 감사일지는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법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3주라는 시간은 생각이 되뇌피질에서 내관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21일간 꾸준히 규칙적으로 쓰면 마치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21일 법칙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언어학과의 존 그라인드 교수와 심리학자인 리차드 밴들러가 창시한 NLP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칙은 예일, 콜롬비아, 영국의 옥스퍼드 등 유수 대학의 인성 및 학습 상담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1일 동안 감사일지를 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훈련을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다. 정말 별것 아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것이 당신의 인생과 관점을 바꾸어 준다. 그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보자. 감사일지는 시간이 남아 돌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를 꼭 변화시키고 다시는 지금까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간절함과 명확함이 있을 때 21일 감사 프로그램 과정도 성공할 수 있다. 몇 줄 안 되는 감사일지를 쓰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꾸준함 없이 띄엄띄엄 임하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한 현재의 삶에 절박함이 없거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만큼의 절박함이 없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니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일이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원상태로 돌아왔을까? 변화는 몰입의 증거이며 학력이나 나이 외
학력이나 나이에 좌우되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이해도나 학습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절실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의 자세로 얼마만큼 지속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된다. 얼마나 절박하고 어느 정도 몰입하는가에 따라 변화의 폭도 다양해진다.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만드는 세계라는 말이다. 간절한 열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설사 이룬다 해도 열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금세 허물어지거나 신압으로 달아나 버린다. 감사일지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자신은 감사할 일이 없다는 말을 한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멀찌감치 물러날 준비부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얼마나 크다란 행복을 쥐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은 결코 상대적이지가 않다. 그것은 각기 개인의 감정이 만들어낸 개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불행하다 해서 내가 더 행복하고 상대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더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계속 상대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며 불행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난 적게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든 불행이든 감사든 모두 나 자신이 느끼는 비가시적인 영역이다. 그러니 타인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느라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행복하지 않다. 단 21일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는 자신의 책 미쳐야 미친다에서 불광불급을 강조했다. 그는 광적으로 덤벼들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음을 화두로 제시했다. 또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열정과 광기를 불광불급에 비유했다. 절망 속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우뚝 세워 올린 노력가들의 진솔한 모습을 탐구함으로써 수많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불광불급이라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성공의 현재 진행형을 유지하는 데 감사하기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꿈꾼다면 그리고 현재의 성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감사에 미쳐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미쳐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부터 감사에 미쳐야 하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당신을 보고 함께 미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 상태라야 감사에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 21일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감사일지를 쓰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자신이 쓰는 감사일지를 SNS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쓸 것을 다짐한다. 휴대폰 대기 화면에 감사 내용 등을 문구로 입력해두고 휴대폰을 켤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다. 감사하기에 관한 책이나 자료, 모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한다. 자신의 감사일지를 가족에게 보여주고 권유한다. 때때로 하루 한 가지가 아닌 테마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 감사일지를 작성한다. 21일을 하나의 시즌으로 삼아 각 시즌별로 정리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뉴스나 신문, 책 등을 볼 때에도 감사할 일을 찾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감사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인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행복을 다짐한다. 비즈니스 모임이나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감사 일지를 쓰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감사하기에 미쳤을 때 보이는 반응들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21일이 지나면서부터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21일 감사 프로그램을 완주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과 결심이다. 네, 오늘은 163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요. 내일은 21일 감사일지 작성 1조차부터 3조차까지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지요? 제가 아침부터 목이 조금 아프더니 지금 목이 조금 부었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내일은 좋아지길 바라고요. 저녁에 푹 자려고 합니다. 모두 오늘도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